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 다룰 책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는 디지털 육아 또 스마트 기기에 관한 책인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주기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나이에 맞지 않는 컨텐츠 또 음란물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또 꼭 직접적인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댓글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음란물을 최초로 접하는 기기가 스마트폰으로 조사되기도 합니다. 또 저희 프로인 아우성으로 이제 오는 상담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통한 랜덤 채팅 피해나 문캠 피싱 또 관련된 상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스마트폰 또 디지털 교육도 저희 딸바 책방에서 꼭 다뤄봐야 되는 주제일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청취자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북스톡스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게스트였던 지원, 지유 형제의 부모님을 모시고 책과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이야기와 함께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또 디지털 교육, 실제적인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게스트분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박성우, 고은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느낌으로 저희가 환영을 해드렸고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요. 지원이 지유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재학 중인 두 아이. 물론 또 막내가 있습니다. 예, 나이가 지금 5살인데요. 좀 터울이 있는데 그 세 아이의 아빠인 박성우입니다. 네, 저는 지원이, 지유, 지인이의 엄마 공은선입니다. 저희가 가족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건 되게 처음이어서 되게 기대도 되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도 이런 식의 책 팟캐스트는 보신 적이 없어서 되게 어떻게 진행될까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두 분 혹시 다른 팟캐스트 출연한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경쟁업체에 한번 나갔다 오신 거 전혀 아닌가요?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나갈 기회가 네. 이 방송을 보고 또 출연 제의를 받지 않으실까. 혹시 어떠셨어요?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출연한다기보다는 우선은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그리고 저 역시 아이들이랑 실갱이도 하고 때로는 이러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 매번 이제 내가 일상에 약간 엄마나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은 그거를 피해서 어떻게든 자기들 시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주제가 지금 실제로 두 아이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꼭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이고 한번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혹시 평소에 많이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팟캐스트 때문에 또 특별히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혹시 어떤 준비 얘기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책도 뭐 벼락치기긴 하지만 어쨌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는 조금 더 그 전에는 그냥 막 이제 잔소리하는 시기였는데 그래도 조금 아이들한테 이럴 때 이러면 잘 안 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해보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박성우님은 어떠세요? 성우님은? 따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뭐 준비는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준비를 하고 왔어야 마음으로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참고 서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주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 책 읽고 왔습니다. 네, 아까 그 두 분이 이 팟캐스트를 하시기로 한 이유가 이 주제에 형들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두 분 말고도 이 학부모님들이라면 다 고민을 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소통해서 소외되면 어떻게 하지? 또 몇 살부터 이걸 사줘야 하나? 또 우리 아이만 5학년 정도면 다 있는데 우리 반에 한두 명만 없는 상황? 또 요즘에는 스마트 알림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어야 알림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면서도 굉장히 화두가 계속 고민이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끼리 이런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도 많이 나누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평소에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셨는지랑 혹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누어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들끼리 하시는 혹시 어떤 얘기들이 좀 학부모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예. 저희 둘째 아이가 4학년 때 지금 6학년이니까 4학년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학부모들이랑 이렇게 간담회식 교장 선생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다 보니까 그 4학년 전체 해봤자 25명, 30명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뭐 원하시는 거 해주세요. 뭐 혁신학교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그때 부모님들 측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반납을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받으면 방과 후 수업을 하러 가기 전에 아이들이 운동장이든 어디서든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거를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간에도 아이들이 게임 안 하게 이렇게 통제를 해달라 그랬는데 솔직히 학부모로 갔는데 저는 그러면 사주지를 말던가 이런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리 학교지만 그러면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선생님들도 각자 저희 한국은 선생님들이 딱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잡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예 사주지를 말던지 집에서도 통제가 안 돼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저희 아이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럴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애들이 핸드폰이 생기면 항상 그 핸드폰에 주 목적이 아닌 게임을 위한 걸로 사용하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제가 늘 아이들한테 대학 가면 사줄게라고 말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뭐 이렇게 현장 학습을 간다던가 이러면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내 핸드폰을 들려 보내야 하나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어떤 날은 아이한테 내 핸드폰을 갖고 가게끔 해도 괜찮은 날이 있지만 저도 일정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언제 사줘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아이들 4학년 되면서부터 그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하겠어요. 처음 왜냐하면 저희는 그 전에는 외국에서 살다 왔고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서 처음 학교를 다니다 보니 그때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네, 외국에서는 이제 제가 학교도 데려다주고 심지어 집 앞에 슈퍼 가도 제가 데리고 가야 되고 데려오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별로 그 핸드폰이 없어도 크게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요새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고 고학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여가지고 한 학년에 한 30명 정도 많아야 그런데 핸드폰 없는 애가 저희 애 하나 뭐 이렇게 됐으니까 더 튀었겠죠. 그러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혹시 언제부터 좀 집중적으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한 시기가 있나요? 졸랐던 나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나이가 언제부터예요? 기억이 안 나.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 크게 막 다를 때 필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줘 이렇게 했는데 심하게 졸랐다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큰 아이가 작년에 이제 뭐 팀장 같은 걸 하면서 결석하는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는지 아니면 오늘 늦는 건지 아예 안 오는 건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친구들 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빌려서 하니까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번 그게 반복이 되니까 사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는 안 사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사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이보다는 못 느꼈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전화 영어를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했어요.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간에 항상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은 준비된 상태였는데 제가 없으면 전화를 못 받는 전화를 이제 취소하고 다음 시간으로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거나 자기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서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랑 제가 항상 그 시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게 반복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줘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그럼 애들이 막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사줬다기보다는 실제적인 필요들이 생겨면서 이제 사주기 네. 된 거라고 얘기하셨고, 아이들은 그럼 많이 졸는 편은 아니었나요?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거나? 좀 저희가 완고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요? 네네. 이제 농담도 좀 섞여 있긴 했지만 그 너희들이 대학 갈 때 이렇게 휴대폰을 사줄 거다. 내지는 고등학교 지나갈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런 답변이 이제 우리 부모에게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별로 기대를 안 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완강하게 조르지 않은 그 배경에는요. 그럼 실제로 대학교 때 사줄 생각은 아니셨잖아요. 그죠? 진짜였어요. 정말 필요가 없다면 정말로 저는 저도 중학교 때 썼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아내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제 저희가 한 외국에 한 5년 9개월 정확하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렇게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상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국에서 아이들이 휴대폰 없이도 잘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또래 그룹에서 이렇게 잘 또 섞여서 소통하는 것, 이런 데 있어서 휴대폰이 그만큼 필요할까? 아마 그 필요를 저희들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지내 보니까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까도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는 답변 중에 많이 나왔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학교에서 어떤 이렇게 그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일단은 휴대폰이 그 기기로, 그 디지털 어떤 기기로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수업 도구로. 수업 시간에.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까 알림장 처음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학교 알림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1대1로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도 있을 수 있지만 앱이 있나요? 네, 그런 앱을 통해서 어떤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 그다음에 또 아이는 특별히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그 역할이 맡았을 때 직접 이렇게 아이들에게 출석 체크하고 전화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 뭐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적잖아요. 그 반에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소외되는 거죠. 아무래도 휴대폰이 없으면은 다 어디 가서 놀러 가면은 자, 이 시간은 게임 타임 해가지고 다 자기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데 혼자 멍하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저렇게 놔둬도 되나? 이렇게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잘 적응하는 거잖아요. 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특히나 아이들하고 그 문화에 잘 적응해서 애가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되고 왕따가 돼서는 안 되는데 휴대폰이 혹시라도 아이를 좀 그 다른 또래 그룹에 적응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휴대폰이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고민이 사실 좀 이제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저도. 아니, 저는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아예 못 사용하게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걷어서 학교할 때 뭐 돌려준다 뭐 이런 뉴스 기사를 봐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알림장이나 저희 이런 거, 아이가 없었을 때 그 소풍을 가는데 현장 학습을 가는데 그 이제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다 사진을 담아서 각자 물론 조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에서 하나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문의를 했죠. 저희 아이는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괜찮아요. 조별로 하니까 꼭 한 명씩 없어도 돼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이만 없어서 그날 제가 제 핸드폰을 들려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갔다 오면서 자료들이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날 물론 다른 아이가 찍었겠지만 우리 아이도 필요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의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아 필요했겠구나. 그리고 안 들고 갔으면 안 됐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걸 전제하고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진행이 그러는 된다고 것 봐야겠죠?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의하면 괜찮아요라고 하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지고 안 가지고 온 애들은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각자 이렇게 사진들을 찍은 것들을 보면서 정리할 텐데 저희 아이가 만약에 안 가지고 갔으면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는데 곤란할 그 것 찍은 사람은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찍은 사람은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지만 저희 아이는 그냥 옆에 아이가 찍은 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그걸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닐 수도 네.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같네요. 너무 갑자기 불쌍해지는데.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현재 지금 한국 초등학교 그 문화가요. 뭐. 4학년부터 학교 다녀요 여기서? 네. 한국에서? 네. 그러면 스마트폰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게 5학년 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적응하고 뭐 이런 한국 문화에 학교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없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딱 가고 그때부터 좀 달라지는. 좀 이제 아이들이 반 전체에 다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빠 나만 없어.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전교에서 저희 아이들만 전교에서 뭐 저희 아이들만 없다 막 이렇게 아이들이 늘 강조했죠. 어렵겠네요. 지유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게 학교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학교 친구들 사이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교사분들, 양육자분들 모두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얘기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고민들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이 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 제목만 보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구체적인 방침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심되어 있는 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 중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저자가 디지털 교육 전문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교육에 의해 가능성 또 그런 가치를 알리는데 더 많이 집중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저자가 그쪽 전문가이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좀 한국의 환경적인 고려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디지털 교육이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가치적인 면에는 교실 안에서만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는 건 혼자 있을 때나 친구들만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보는지 아시나?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부모님들이 단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만 이 스마트폰을 안 주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너무 그렇게 공부 때문에 아이들 안 주는 부모라고만 하는 게 조금 저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접하는 컨텐츠들이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정말 이 디지털 육아도 교육 방침을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좋았던 건
이 책이 이제 여태까지는 저도 디지털 기기를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 약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다 게임하고 있거나 게임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 아, 저 시간에 좀 차라리 몸을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꼭 그렇게 안 좋은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쪽으로 방향을 바꿔준 게 이 책에서는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지와 차단에서 어떻게 실제로 활용과 자율성 또 보호 측면으로 생각하게 해준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생각의 방향성을 좀 틀어준 거. 이 책의 가장 큰 힘이자 좀 의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뭐 할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더 첨언할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도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려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 이 부분에 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휴대폰을 사주기는 했지만 이 휴대폰으로 인하여서 뭐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 저하 아니면은 게임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인성도 이렇게 좀 그 부드러운 인성보다는 좀 이렇게 거친 인성이 되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 우려가 꼭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름 어떤 그런 연구한 뭐 결과라든가 어떤 그런 조사한 결과들을 통해서 좀 그런 우려들을 좀 이렇게 불식시켜주고 있어서 그 면에서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자님께서도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지와 차단보다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휴대폰을 이렇게 그 휴대폰이 아이들에게서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더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은 금지와 차단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좀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상당히 동감이 됐고요. 좀 거기에 좀 많이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하는 자녀들을 볼 때 실제 그렇게 마음이 바뀌셨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책을 어제 이렇게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물론 이 책을 끝내고 아이들이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늘 솔직한 말씀으로 늘 이제 아이들 자는 거 보고 이제 그때 일단 아이들이 누워 있는 거 보고 불이 꺼져 있는 거 보고 휴대폰 내려놔라 이렇게 늘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아이들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물론 그 인사를 했어요.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가요. 큰애가 안 본다고? 예, 휴대폰 안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누워 있으면서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지간에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어요. 네, 이전만큼 그렇게 우려가 있진 않아요. 네. 물론 아까 또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그 사용하는 용도 뭐 그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는 있어요. 지금 좀 주제가 앞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히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딱 봐도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면에서 이렇게 혹시 이 휴대폰에 그 아이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지금 봐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성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가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저희 방에 갖다 놓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체크해서 휴대폰 갖다 놔야지 그래서 우리 방에 갖다 놓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잠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쯤 솔직히 이렇게 켜봐요. 한 번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락이 걸려 있거든요. 지문 인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번도 아이에게 휴대폰 열어달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 몰래 제가 휴대폰을 염탐한 적은 없거든요.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근데 솔직히 제 마음 한켠에는 혹시 아이가 그런 유튜브나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접하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이 책을 보고 일단은 마음에 안심을 많이 얻으셨다. 조금 위안이 그 됐다. 부분이 네네. 불안감이 네. 좀 더 줄어드셨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저는 우선
핸드폰 하면 아이들에게 주면 나쁜 거야. 이렇게 약간 엄마들이 애들이 공부 안 해?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니 내가 그래 나도 핸드폰을 통해서 가끔 뭐 인터넷도 하고 어쨌든 정보를 얻고 이러는데 그리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악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엄마들 아빠들이 우선 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핸드폰을 주면 나빠 이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이런 유튜브를 들어가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이상한 영상을 보지 않아도 광고가 느닷없이 떠서 원치 않는데 뜨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인터넷을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어떻게 아이들이 대처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아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랑 셋째 아이만 데리고 갔었어요. 첫째 아이는 학교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어른들은 막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동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식사를 다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게임하는 날 아닌데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밥 먹고 다 했는데 뭘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밥을 먹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얘기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아이는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한 거였는데 그 아이는 그래도 그 시간에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했는데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물론 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아이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아이하고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아이에게 충분히 제가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들 그 휴대폰은 나빠 일찍 사주면 안 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좋은 점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 책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저 개인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저도 일단은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는 사고나 어떤 개념 이 과정은 사실 언어가 중요하고 이게 어떤 그 글이죠. 뭐 글이나 단어요. 그런 말. 그리고 또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기기들이 그 어떤 그 사고나 어떤 개념적인 사고나 또 이런 그 사고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좀 방해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사실 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점으로 여기서 보고 있더라고요. 언어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된다. 어떤 개념적인 사고라든가 또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기법이 반드시 언어만이 아니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매체가 될 수도 있다. 그 점도 상당히 제게 좀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저도 뭐 과연 그런지는요. 네. 그래서 거기서 책에서 그게 언어주의자라고 하면서 네네.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 꼭 책만이 아니라 미디어로 쓰고 읽을 수 있다 이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네. 그 모든 다른 매체와 책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로 저는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모든 사고 방식이나 생각을 하는 단위가 언어이기 때문에 꼭 전자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글이라는 언어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매체랑 글은 또 차별성은 계속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그림이든 영상이든 그것으로도 같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일단은 이 책을 네네. 보고 많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네네. 아예 안 사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어떻게 잘 사용해줘야 하는가의 방향으로 더 가셨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이 스마트폰 사용하게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 스마트폰 기기 사용하고 계신지 또 이 저자가 말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자가 말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자는 이제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큰 원칙이 부모와 함께 보고 함께 다루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콘텐츠를 함께 소화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콘텐츠를 보면서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듣고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이 상황들 어떻게 뭐 캐릭터의 말이나 행동이나 갈등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렇게 참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좀 보면 3세 이하까지는 이제 온전히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뭘 보고 또 얼마나 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 발달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고 보여주는 부모의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듯이 뭐 칭얼거리거나 때를 쓰거나 이럴 때 습관적으로 안 주는 거, 또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스마트폰으로만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8세에서 18개월에서 뭐 2살, 5살까지는 1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잘 때나 이제 식사할 때 는 안 먹는 거, 보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1시간 이내로 봐야 되지만 뭐 먼 거리로 이동해야 되거나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4살부터 7살까지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작하는 나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함께 찾아봐야 되고 당연히 이때까지도 부모와 함께 같이 컨텐츠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이가 관심을 갖는 선에서 또 엄마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게 해보는 거. 예를 들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마 요리 만드는데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간단한 사과나 채소를 잘라보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 참여하게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 지금 5살짜리 아이가 있으신데 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은 어떤지 어떻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름이 지인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쥐었다가 켜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마트폰을 지금도 좀 많이 달라고 하지 않는지. 우선은 막내는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뽀로로를 우연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는 얘는 다른 캐릭터는 상관없고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거에 한 편을 보고 나서는 핸드폰에 그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TV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랑.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보여주는 걸 아니까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한테 가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할 때 애니메이션 틀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 아이에게
뭘 보여달라 그러면 영어로 된 뽀로로를 틀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림으로 보는 걸로 만족했는데 이제 말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봐요. 그 말이 늘고 하면서 이제 한국말은 자기가 알고 못 알아듣는 용. 이해 그 상황이 그림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못 알아듣는 영어로 틀어놓으니까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아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어를 틀어놔도 지가 이제 리모컨을 누를 줄 아니까 이제 돌리거나 돌리죠. 어쨌든 자기가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래. 영어를 보나 핸드폰으로 영어를 보나 한국말로 된 거. 한국말로 된 걸 보나 핸드폰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상황이 되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실갱이 할 게 아니라 좀 그 시간에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로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엄마들이 아이한테 핸드폰을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한테 딱 줄 때 어떨 때 주나 나 역시 그랬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아이가 귀찮거나 내지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귀찮게 하면 저도 역시 그렇고 다른 엄마들도 대부분 이렇게 건네주는 제재 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그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가 먼저인지 물론 내가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아이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리고 아이가 커갈수록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그때 딱 달라고 하는 엄마 바빠 보일 때 핸드폰을 달라고 그 하거나 아이들은 캐치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자주 경험할 때 이게 내가 우선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럴 때 주고 이럴 때 안 주고 이거를 떠나서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부터. 네. 지금은 뭔가 바쁠 때나 어떤 그 아이한테 쉽게 스마트폰을 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관찰해보게 되신 거고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규칙과 룰을 정해서 일관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 책에서 이제 뭐 그 저자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한테 보게 했다고 했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 없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지금은 줄 타이밍이네 나 이때 봐야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특별히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잘 못 보게 하고 엄마가 분명히 못 보게 할 거야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든 핸드폰을 자기 손에 넣어가지고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먼저 교육하기 전에 그게 저한테도 좀 이렇게 교육이 저 스스로 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한테 처음 뽀로로 보여준 분 있잖아요. 그게 네.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꼭 그분이 아니라도 여러 모르는 사람이 뭐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원했을 때 쉽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한 원칙을 좀 벗어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안 보여주니까 저거 하나 본다고 어떻게 되겠어? 약간 그냥 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그게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보여주고 했는데 한 번 보고 와서 계속 조른다거나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보여주긴 하지만 아이가 어쨌든 어린이집도 가고 어쨌든 교회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집에도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그게 걔는 사회생활이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집에 가둬놓고 키울 애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제가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중독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내용들이 뭐 뽀로로가 됐든지 간에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아내도 그렇고 저도 이제 지금 기억에 처음에 애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는 집중을 안 했거든요. 뭐 한 5분, 10분.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집중 안 하는 애라 참 좋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다른 애 엄마한테. 착각이었죠. 그러니까는 얘 엄마가 정말 좋겠어요 이제.
오히려 집중해주면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금방 여기에 실증을 내고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유별난 아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에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주는 그 지침과 우리가 사실 이 지침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는 뭐 큰애하고 둘째에게는 신경을 썼지만 사실 막내에게는 신경을 쓸 여유가 저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휴대폰 관련해서도 디지털 이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아내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좀 쉬고 싶으니까 좀 아이의 관심을 좀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빼앗아 놓을 그런 필요가 있어서 사실 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아이를 뭔가 어떤 인지 발달 측면에서 이런 적합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줘야지 뭐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랬어요. 아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반성은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남자아이 셋 키우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사실 첫 아이 키울 때는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저도 기울였는데 셋째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좀 반성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이제 아이들 식당에서 막 이거 뭐냐 스마트폰 주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 뭔가 잠깐 엄마 아빠 편하자고 저 스마트폰 어쨌든 안 좋은 건데 보여줘도 되나? 라는 생각에 그런 약간 비난일 수도 있죠. 양육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오죽하면 저럴까. 아이한테 저걸 안 주면 정말 식사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혹시 뭐 죄책감이나 주면서도 뭔가 부모로서 약간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주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지도 않는지.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저자도 처음에 자기 고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요. 이렇게 서두에서요.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사실 휴대폰을 어쩔 수 없이란 말은 이제 저를 정당화시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주면서 이건 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게 죄책감이라면은 어떤 그런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사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했듯이 우선 저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급하니까 당장 스스럼 없이 줄 때는 주고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애한테 안 돼 그러면 아이는 뭐야.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엄마가 줄 시간을 잘 캐치해가지고 그 시간에 초점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그 시간에만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하다 뭐 그런 생각은 들죠. 여기서 이제 4살부터 7살까지 이때부터는 아이가 관심 있는 기능들을 알려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아이가 뭐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래서 혹시 작동 방법을 알려주거나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지. 작동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나 궁금했는데 아내가 제가 볼 땐 그랬거든요. 이제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알려준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뭐 알아서 사진 찍고 그건 모르죠. 이제 어느 누군가 우리와 상관없이 어느 누군가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사진 찍고 뭐 자기가 유튜브 열어가지고 보고 이런 건 다 알아서 해요. 네. 제가 이 친구를 아는데 이 친구가 스노우 이제 필터 넣어서 찍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다가 그 본인이 스노우 찍은 사진 보던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보고 이제 사진 누르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 누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나는 그냥 한번 보여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과정이 되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이미 많이 배우고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흡수력이 되는, 빠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이 직접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다양한 경로로 이미 스마트폰을 쓰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책 넘길 때도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약간 핸드폰 이렇게 액정화면 넘기듯이 손으로 이렇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엄마 넘어서 고개 어깨 너머로 다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혹시 이 지인이 이제 5살 친구와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떤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 새벽에 그 스마트폰 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제 저희가 여유가
그러니까 아이 항상 허용하는 게 아니니까 애가 이제 자기가 볼 수 있을 때를 특별히 이렇게 캐치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분명히 잤어요. 다 같이 잤는데 새벽에 깨어나 보니 이 아이가 핸드폰을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겠죠. 그 잠금이 보통 되어 있는데 그날 아이가 보는 게 계속 틀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작동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터득했을 테니까. 그래서 새벽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랬고 당장 꺼 이렇게 했지만 아이는 이 시간을 절대 놓칠 수 없기 끌려고. 때문에 네, 약간 그렇지만 이제 졸리잖아요. 새벽 한 2시 정도 됐었을 몇 시부터 것 봤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는 없어서 참 다행이죠. 그런 일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1시간 이내 뭐 그 전에는 1시간 이내라고 보고 있는데 아이들 스마트 기기 보는 시간이 혹시 지인은 그 시간 더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루에 시간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다? 특별히 규칙적으로 보지는 않고 또 이제 집에 가면 굳이 핸드폰을 보여줄 이유가 없고 애도 찾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는. 어차피 안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그렇기도 하고 집에 가면 어쨌든 지가 하고 뭐 유치원에서 해갖고 온 걸 보여준다거나 하고 온 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 집에 와서 그걸 계속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다른 거에 여러 종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지인이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집에 가서는 가끔 이제 엄마가 나갈 일이 있다. 잠깐 슈퍼라도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그때 이제 틀어달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찾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빼놓고 얼마 전에는 자기 핸드폰 없으니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각자 형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뭔가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핸드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특별히 그래서 지인이가 특별히 막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스마트폰 같아요. 보는 시간이 아주 네, 많거나 네, 이런 네. 편은 아닌 거군요.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다른 놀 게 있고 또 엄마 아빠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으면은 그 휴대폰 찾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때 좀 혼자 이렇게 놔둬야 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어주는 거지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막 우리에게서 이렇게 휴대폰을 뺏어 가지고 보려고 하는 아직 그런 어떤 좀 심각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인이를 잘 아시잖아요. 걔는 워낙 활동적이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네. 네, 우리 잠깐 한 5분 쉴까요? 네네. 5분 쉬고 그 뒤에는 이제 지연이 핸드폰 사용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뭐 예를 들면 아이 네네. 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영유아 또 이제 스마트폰 기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초등이나 중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 부분이 되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으실 분야일 것 같아서 그 연령대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을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유와 지원군이 지난주에 방송을 해주셨는데 지원군이 이제 중1이고요. 지유군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네네. 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사주기까지 고민도 있으셨을 테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주길 잘했다, 더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좀 책을 중요히 여기거든요. 제가 대학 때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개념적인 사고나 아무튼 좀 사람이 문학적 소양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갖추는 것이 어떤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휴대폰을 아이들 손에 들려진 이후에 제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네, 오히려 휴대폰 들고 있는 시간이 책을 들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진 않나라는 이런 우려가 될 정도로 그 처음에 그걸 사실 우려했거든요. 사실요. 분명히 아무래도 이 이미지로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떤 딱딱한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책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분명히 휴대폰이 그런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을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이들 볼 때마다 그거 내려놓고 책 좀 보지 이렇게 어떤 이런 주문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좀 위안을 얻었던 것은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 소통의 방식이 어떤 우리 시대처럼 반드시 꼭 책이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책이 그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 좀 저도 약간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담임선생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고민을 사실 얘기를 했어요. 아이 선생님에게 아이 담임선생님이 사실 서울대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어 선생님으로 있는데 그 점에서 신뢰가 좀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너무 그걸 우려하진 말라고.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나 어떤 그런 디지털 그런 기기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뭐 꼭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뭐 책으로 뭐 학교 조사 같은 거나 발표할 때도 모든 것을 책으로 학교 도서관 가서 봐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 보면은 저렇게 해도 되나? 약간 우려가 드는 것 같아. 그거 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뭐 영상이든 뭐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상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왠지 책보다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완전히 저도 그런 생각이 여전히 깔려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분야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악기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이제 악기를 예를 들어서 드럼 영상을 좀 요즘에 자주 봤는데 드럼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책으로 한다면 첫 번째 박자에 뭐 신발 치고 두 번째 박자에 발 구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듣고 하는 게 소리를 이렇게 내는구나. 뭐 그 첫째 아이는 트럼펫을 하는데 트럼펫을 하면 소리가 안 날 때도 있고 약간 삑소리 날 때도 있는데 잘 부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내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건 분야별로 좀 터득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리고 큰아이가 이제 학교 숙제를 하는데 어쨌든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국말로 막 길게 쓰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외국에서도 한국 책을 매일 읽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쓰고 이러는데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숙제를 하는데 컴퓨터로 뭘 만들어가는 거 보고서를. 그런데 이제 얘가 그동안은 굳이 그렇게 긴 글을 컴퓨터로 칠 일이 없었고 이러니까 저한테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가 해 이랬는데 그걸 보면서 컴퓨터 나쁜 거라고 하는데 엄마들 우려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가 나쁜 거라 애들이 너무 빨리 접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둘째 아이는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컴퓨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쭉 하는데 큰 아이는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물론 이제 시기와 또 그다음에 가르쳐주는 통제 방법이나 뭐 이렇게 활용성을 잘 알려줘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작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게 이미 그렇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벌써 그러니까 10 수학으로 말하자면 10, 20, 100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이제 1, 2, 3, 4를 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좀 갖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염려되셨던 것들이 이제 책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은서님 혹시 이런 걱정을 안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걱정할 게 하나 또 생겼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거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큰 아이를 먼저 작년에 해줬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큰 아이가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사준 거였거든요. 관리만 잘해주면 괜찮겠다. 정말로 이렇게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저랑 있을 때만 제 주도하에 제 핸드폰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자기 손에 들려 있으니까 시간이 느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게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점점 늘어가긴 사용하는 하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사용하는 시간이. 그래서 막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는 느끼진 않지만 어쨌든 점점 늘어가면 그 조금 1분, 2분, 10분 뭐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야 아이들이 어려서 내 손 안에 이렇게 내가 막 잔소리하고 큰 소리 치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손에서 벗어났을 때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은 있어요. 그런 걱정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고. 네. 그럼 혹시 그 처음 스마트폰을 이제 사주고 그런 과정에서 가족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아이들한테 하는 어떤 약속, 스마트폰을 사줄 때 하셨던 약속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게임 시간 관련해서는 게임 약속을 한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주말에만 하기로 주말에만. 했었죠. 그렇지만 결코 지켜지지 않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주말에만 하는 것도 좀 이상. 그렇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둘째 아이가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둘째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게임하는 시간 아닌데 이렇게 저는 그 말부터 나간 거예요. 예. 왔어 이런 말부터 들어갔는데 딱 그 아이가 게임하고 있어서 정말로 오늘 게임하는 시간 아닌데 막 이랬더니 애가 딱 하는 엄마 숙제도 다 했고 할 일 막 나열하면서 다 했어. 근데 내가 조금 쉬는 시간이야. 나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이는 저한테 조금 엄마는 학교 안 다니잖아. 나 여지껏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내가 그러면서 큰 아이는 조금 약간 저희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데 둘째 아이는 조금 자유스럽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엄마도 그 핸드폰 할 때 있지. 난 지금 핸드폰 할 시간이야. 내가 필요한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딱히 또 반박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또 뭐 이렇게 할 일을 안 했다던가 이러면 막 뭐라 그랬을 텐데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이제 평일에도 사용하는 걸로 바뀌신 거예요? 그 원칙? 완전히 애들한테 공식적으로는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아주 뭐라고 하진 않는 뭐 이런.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할 때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평일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해요. 밖에 있을 때는 저한테 엄마 나 숙제 다 했고 뭐 다 했고 이러니까 지금부터 게임 조금만 할게.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요새는 뭐 같이 그룹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예전에는 그냥 우선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하도 뭐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원래 안 하는 시간이면 물어보죠. 엄마 뭐 다 했고 뭐 다 했고 했으니까 친구랑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안 돼 이러면 왜 안 돼? 이러고 화냈는데 지금은 친구들한테 오늘은 안 된대. 엄마가 안 된대. 그러면 그 다른 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공식적으로 그런데 풀어주진 않았어요.
네. 하는 허락해 주신 날도 있고 평일에 안 네, 되는 네. 날도 있고 그때 상황에 받아서 네. 너무 모범적인 드라마인데 이거. 그리고 처음에 그 우제폰을 구입할 때 우리가 약속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후에 저녁에 잘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방에다가 놓고 가는 거. 놓고 가라. 근데 그게 매일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매일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매일 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잘 때는 휴대폰을 이렇게 지근거리에 두지 않고 뭐 침대 밑에 놓는다든가 좀 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요. 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핸드폰. 이 책에서도 그걸 좀 그러니까.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잠들기 네. 직전까지 보고 옆에 두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제가 기억하는 날은 제가 가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요구하기도 해요. 엄마 아빠 방에다 휴대폰 갖다 놓고 자야지. 그러면 애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지켜진 날도 있어요. 제가 체크를 못 하거나 또 아이들도 그냥 잊어버리고 가지고 자는 날도 있죠. 근데 조금 아이들한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쨌든 막 줬잖아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맡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율성이 아이들 필요하지 몫으로 않은 나는- 네, 물론 우리가 체크를 하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방에 갖다 놓으라 그러면 짜증 내는 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핸드폰으로 충전이 안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 핸드폰은 이렇게 체크하고 하지만 애들 건 굳이 뭐 이렇게 체크해주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 방에 갖다 놓을 때는 제가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충전기를 꼭 꽂아 주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갖고 오라 그러면 충전기를 아예 갖고 와가지고 꽂아 놓기도 하고 그런 이러더라고요. 애로 사항이 네, 네. 갖다 놓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전 잘 해주려고 갖다 놓는 날은.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뭘 사용하는지랑 뭘 보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주로 어떤 때 사용하고 뭐 게임이나 영상을 주로 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요. 이제 뭐 들리니까요. 일단은 유튜브 소리가, 같은 거 보면 일단 들리니까 아이가 오케스트라를 해요. 큰애도 하고 둘째도 하고. 이제 큰애는 트럼펫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또 아마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그 교회 메인 성가대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 드럼이 아니고 그 가운이라고 있잖아요. 그 타악기 아마 그걸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케스트라 뭐 그 연주를 듣거나 아니면은 그 찬양 관련해서 자기 파트 이렇게 드럼 파트를 듣고 연습을 하거나 어제도 이제 제가 방에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열심히 책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참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계속 하니까 이제 좀 그만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스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역사 뭐 설민석이 됐든지 간에 아마 뭐 역사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건 알고 그 외에는 사실 저는 뭘 보는지 모르고 다른 거 뭐 게임에 뭘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이런 건 잘 네네. 모르시는. 그 외에는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는 좀 더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애가 정말 그 내가 원치 않는 뭐 어떤 그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관련된 어떤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좀 내용들을 혹시 애가 접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그런 염려는 조금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지는 어떤 비밀리에도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 말은 제가 아이 몰래 뭐 휴대폰을 열어서 뭐 뭘 봤는지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추적하거나 뭐 이래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네. 지유는 혹시 지우는 게임이죠. 게임이고 다른 애 사용하는 게 주로 그죠? 네. 큰 애랑 작은 애랑 보거나 사용하는 게 다른 그렇죠. 거죠? 큰애는 게임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애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데 큰 애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늦게 오기도 하고 오면 숙제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애는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게 우선은 싫으니까 특별히 뭐 안 하는 것 같고 둘째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렇죠.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둘째인 거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약간 더 자유분방한 아이이기 때문에 네. 게임 말고 다른 앱을 특별히 사용하거나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하나요? 유튜브는 둘째는 그 둘째가 보는 유튜브는 다 게임에 관한 거 뭐 이런 정도고 예. 그 마인크래프트 있잖아요.
그 그거- 정도 재미없는 그거 것 좋아해요. 같은데. 재미없는 저는 그걸 왜 보는지 사실 둘째는 그거를 좋아해요. 제 그래서 기준에서는 재미가 전혀 없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보죠. 아직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둘째는 게임, 첫째는 주로 악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악기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저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못 하셨거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얘기를 해보고 저희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사모님 아까 먼저 와라 그래. 곤란할 때는.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데 제가 저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한에서는 되게 이론적인 것만 예를 들면 니네 야동 보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광고성으로 뜰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치 그게 그러니까 너네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아이들한테 하면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은 몰래 숨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아이들한테 하면 안 돼 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아이들한테 허용하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허용해 주는 시간.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이가 저한테 자주 그래요. 숙제 써?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으니까 나 만화 한 편 보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마음에서는 숙제부터 해주고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물론 굴뚝 같지만 가끔은 그래 쟤도 본인 스케줄 관리하는 게 있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이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예 같은 거 있으면 자기는 한 번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얘 못했으니까 또 연습해 내지는 잘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거야. 약간 한국은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그런 상황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없다가 와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지. 그럴 때 아이도 조금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얘한테는 그게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거슬리지만 얘한테는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할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드라마 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예전엔 스마트폰 없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잖아요. 그런 거 노래방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둘째 되게 이지고잉이에요. 그냥 아무튼 조금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뭐 되게 아무튼 막 큰 욕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튼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서 또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또 맞춰주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일단 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됐고 이거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아이들 모범은 부모님이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할 때 부모님을 떠올릴 것 같아서 어쨌든 부모님 먼저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이 책에서는 이제 침대맡에나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자기 전에 항상 인별그램 하고 딱 옆에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잤다가 일어나면 인별그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이라고 그건 안 될까? 나는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에서는 부모의 불안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일 것 같은데 불안감의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게임이나 아이들이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이 알려졌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또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야가 생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 실제로 뭐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앱도 내가 모르는 앱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컴퓨터랑 다르게 스마트폰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애들이 항상 이동 경로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아이들을 어쨌든 안전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감의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셔야면 되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우님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준비하신 얘기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게 있으실지.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제 직업을 밝혀도 되나요? 밝히고 싶은 음. 비밀이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중고등학생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그런 일을 예전에 했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요. 그랬을 때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그 한 아이가 그때 그 당시에 교회 와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왜 조니? 그랬더니 어제 잠을 안 잤대 어젯밤에요. 왜 안 잤는데 게임하느라고요. 전 그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게임하면서 잠을 안 잘 수가 있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이해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포트리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 대포알을 쏘는 거 있어요. 네. 포트리스 맞아요? 네, 포트리스 제 기억하는데 이제 그걸 같이 했죠. 근데 밤을 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재밌어서요? 네, 재밌어서겠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그 계속 이제 레벨업이 되잖아요. 뭐 은별, 금별 뭐 이렇게 이제 쭉 어떤 레벨업이 되거든요. 뭐 지금 게임도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가득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기록 갱신을 위해서 짧은 기간 안에 나도 아이들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진짜 밤을 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안에 같이 들어가서 대화도 하면서 지금 그 기억이 나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게임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유튜브가 됐든지 간에 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컨텐츠를 좀 함께 좀 이렇게 이해하고 좀 그걸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내게 좀 필요하겠다. 그게 좀 새로운 좀 도전으로 제게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지우와 지원군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팟캐스트 참여한 소감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을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나 어떤 대상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팟캐스트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이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져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아이가 학업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저러면 인성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 뭐 팝콘 브레인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이의 뇌에 좀 이상이 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뭐 자꾸 자극만을 어떤 요구하게 되고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열어서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또 휴대폰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차단과 어떤 금지만이 아니라 훨씬 더 발전적으로 이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은 분들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팟캐스트는 일생의 처음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를 아니요, 위한 처음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듣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참 이렇게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제가 잘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제게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제 벼락치기로 책도 읽고 막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좀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거든요. 아, 내가 언제 핸드폰을 주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처음에 내가 아이들을 휴대폰을 사줄 때 인터넷이 꼭 돼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전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아이들 생각에서 조금 한 번 더 이럴 때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다고 뭐 완전 허용해줘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번 더 하지마가 정답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팟캐스트 첫 출연이신데. 그래서 그냥 나한테 좋은 계기, 이 이 책을 다루고 이 책을 보면서 어쨌든 내가 조금 아이들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고 내지는 이 부분에선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결심 이게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와 오늘까지 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를 가지고 스마트 기기, 그중에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녀와 부모의 입장에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실제적인 고민도 함께 생각해보시는 해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디지털 육아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박성우, 공은선, 박지원, 박지유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딸바칙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